네, 기자는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뭐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뭐랄까요.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대통령을 모시는 분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밑에까지, 뭐 범죄자도 만날 수 있고, 범죄자를 잡는 경찰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직업입니다. 지금 이제 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사태가 돌아가는데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하고 존 볼턴은 경고를 하고 있고 인치 단위로 북한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트럼프도 경고를 하고 있고 북한이 어떤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를 대표한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전혀 반대의 의견을 이제 광주에 가서 발표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자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무속인들도 있어요. 흔히 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역술인, 나쁘게 얘기하면 사주쟁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역 봐서. 점쟁이하고 사주쟁이가 조금 다르죠. 점 보는 사람들은 그 자기네가 신점이 내리는 대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해당 인물의 사주를 봐가지고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학구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이제 한번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반도 문제의 하나의 큰 중심 인물 중에 하나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이죠. 김정은. 그 저는 그래서 이제 기자를 하다 보면 호불호와의 관계없이 뭐 특이한 집단도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일교도 그전엔 참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왜 만났는가 하면 북한 대북 사업에 참 열심히 했었거든요. 현대보다 먼저 들어가서 열심히 했고 현대보다 오래 했었고 평화자동차라는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었죠. 그리고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해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작년 기억나시죠? 작년 2018년 초에 저게 열렸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이 열렸거든요. 그때 북한이 참가를 했었죠. 그때 참가를 한 거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 노력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지켜보고서 그때는 이미 이제 통일교가 북한에서 철수하고 난 다음인데 그러고 나서 통일교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통일교는 7대3의 비율로 북한에 투자를 해서 평화자동차하고 보통강 호텔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사업도 하려고 그랬는데 현대에 밀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먼저 이제 97년인가 하여간 8년인가 먼저 이제 대북 사업을 시작했다가 가장 중요한 금강산은 뺏기고 쭉 왔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금강산을 하던 현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우리나라 관광객인 박광석 씨가 인민군 병사의 총을 맞고 피격 사망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중단됐죠. 그리고 이제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해서 개성 또 이제 북한하고 교육이 상당히 중지가 됐고 그 다음에 북한이 4차 핵실험 한 다음인가요? 그때도 박근혜 정부가 이제 개성공단까지 중단시켰는데 이 통일교만은 2012년까지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핑계로 이유로 개성공단 중단하기 전까진 그 전에 철수를 했네요. 근데 그 통일교는 2012년에 아주 조용하게 천안함 사건 지나고 나서 조용히 철수했는데 그때 특이하게 돈을 벌어서 나왔답니다. 50만 달러의 이익금을 갖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갖고 나온 총 비용을 따지면은 한 70억 달러? 70억 원인가요? 뭐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이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현대보다도 먼저 북한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북 사업을 했던 통일교가 철수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제가 만난 분이 얘기한 게 이랬습니다. 공산주의 70년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산주의는 70년을 넘기지 못한다. 소련은 1919, 17년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에 따라서 소련이 됐는데 서울 올림픽이 있은 다음에 무너졌다. 70년 만에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반도도 근데 그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서울 올림픽이 있고 난 다음에 70여 년 만에 무너졌다. 북한이 이제 무너져야 되는데 북한은 한국이 삼수 끝에 평창 올림픽을 유치했는데 서울 올림픽에 소련이 참가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북한이 올까 안 올까 하더니만 오더라고요. 김여정이도 오고 뭐 와서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KTX 타고 강릉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70년 평창올림픽 끝나면 북한이 무너진다. 다시 좀 말씀드리면 2012년에 북한 사업을 철수했는데 그리고 나서 기다렸던 게 이제 북한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기 것이기 때문에 기다렸다. 그래서 작년 올해 기점으로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통일교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전에 북한 인민들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대북 사업을 했던 것이지 북한을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94년도에 무속인 심진성, 조자룡, 역술인, 최봉수, 조성우 뭐 그런 분들을 모시고 김일성이라고 말을 안 하고 이제 사주를 내밀고 사주가 아니라 시간을 모르니까 3주죠. 3주를 내밀고 봐달라 그랬더니 다 그해 안에 사망. 근데 음력 오리월에 죽는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 사망이었죠. 근데 진짜 음력 5월 말일 날 죽고 6월 1일 날인가 발표했죠, 북한이. 그래서 이제 작년에 판문점 4월 달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에 한번 김정은의 3주를 들고 공개된 3주를 들고 한번 봤었어요. 이건 한번 이제 처음 방송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그중에 조자룡 씨는 돌아가셨고 최봉수 씨는 이제 워낙 연로해갖고 아드님이 최영권 씨라고 그분이 이제 역시 역술을 하고 있는데 쭉 만나보니까 원래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또 하노이 회담이 있은 다음에 쭉 이렇게 좀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우리 최영권 씨 원래는 뭐 먼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제 하노이 회담이 잡혀 나갈 때 자기가 봤을 때 이게 기해년 즉 음력으로 올해 2019년에 열려야 되는데 어쩌나 그랬더니 결국 하노이 회담이 음력 설을 지나서 열리더라.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상당히 안 좋겠구나 하고 지켜봤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엎어치고 매치고 김정은을 완전히 그냥 바보로 만들 뻔했습니다. 그리고 심진성 씨도 그분이 이제 음력 2, 3월, 음력 2월이 지난주 목요일부터인가요? 3월 7일부터 음력 2월 2일로 들어가던데 앞으로 이제 2달 사이에 김정은이 뭐 1차적으로 죽는다 그랬고 그게 지나면 음력 5월이라 그랬는데 한번 자기 신점이 맞는지 한번 자기도 지켜보겠다 그랬는데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이 유튜브에서 김정은 운세 쳐보면요 많은 역술인 또 무속인들이 김정은 올해 안에 간다 실권한다 이런 걸 많이 예측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시작이 저였던 것 같아요. 작년 4월 판문점 회담에 끝나고 난 다음에 김일성 사망 맞췄던 역술인들하고 무속인 다시 불러서 신동아 6월호인가 썼던 것을 보고 또 그걸 가지고 동영상 만든 프로그램도 많던데 많이 퍼졌고 그 다음에 그걸 영향받은 탓인지 많은 분들이 그런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틀리면은 대한민국 역술계와 무속계는 망합니다. 맞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쭉 지켜보니까 하노이에서 김정은의 많은 게 드러났어요. 우선 그 친구가 그 베트남에서 트럼프 떠나고 난 다음에 베트남 실력자랑 만나러 갔다 오던 건가 가기 전인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거든요. 근데 손금이 잡혔어요. 그거 가지고 손금 본 사람들 많더라고요. 뭐 생명선이 어떻다. 이미 관상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된 생년월일까지도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트럼프하고 쭉 회담을 할 때 보니까 양식으로 밥을 먹으면 이렇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잔에. 근데 서양 사람들은 꼭 찬물을 주거든요. 아이스 워터를 주거든요. 그래서 찬물을 이렇게
유리잔에 부어주면 이 서리가 끼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 잠만은 그게 안 끼더라고요.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서 이 친구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속이 안 좋구나.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이렇게 트럼프하고 대화할 때 사진을 잘 보면 제 손에 꼼지락꼼지락 거립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 없다는 표시잖아요. 그리고 대화도 트럼프가 먼저 던지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 뭐 이렇게 대처하는 따라가는 모습인데 그 기가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트럼프한테 그리고 나서 트럼프한테 완전히 당했죠. 저는 대공작에 당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큰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큰 사건 이렇게 말려들었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저는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분이었으면은 김정은이 이렇게 따라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2018년에 17년에 집권을 하신 다음에 18년 평창 올림픽이 초에 다가오니까 북한이 방해할 수 있다. 서울 올림픽 때도 그랬죠. 그 김 누굽니까? 마유미 사건 이렇게 그랬으니까. 뭐 그런 것 등이 이유가 돼서 북한도 초청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 이게 김정은이가 지남철에 끌려오는 쇠붙이처럼 쫙 달려왔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은 안 했지만은 여정이를 보내고 그게 문재인 정부니까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문 대통령 정부를 가만히 보면 YS 정부랑 상당히 비슷하고 YS랑 비슷한 기질이 있다고 보는데 그 YS가 IMF를 당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경제위기를 한번 맞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도 보게 되면 YS 시절에 어떤 뭐 조갑재 부장께서는 좌파의 숙주라는 표현을 월간조선에 쓴 적이 있는데 많이 그때 어떤 진보 세력들이 공간을 얻었었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세력들이 굉장히 공간을 얻어갖고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믿고 따라올 수 있었다. 그래서 평창에 와서 코 껴놓으니까 그 다음에 판문점에도 와서 또 도보다리인가 뭐 행사하고 또 뭐 그 제주소년 노래 잘한 친구 오연준인가요? 노래도 듣고 아 참 노래 잘하는구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마음이 끌려가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회담 안 해 그랬더니 뭐 갑자기 문 대통령을 불러갖고 문 대통령이 통일각이죠. 북한까지 가서 원포인트 회담을 하고 오고 그것 때문에 싱가포르까지 가고 싱가포르 갈 때는 트럼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들어주는 척 했는지 어쨌는지 그때만 해도 트럼프는 문 대통령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와서 한 북한이 조건 없이 디뉴클리어레이션 비핵화한다는 거를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하게 했고 분명히 정의용 실장은 북한 갔다 오셔갖고는 북한이 체제 보장 등을 해주면은 비핵화하겠다라고 얘기했다. 김정은이 그랬다라고 기자회견 해놓으시고 백악관에서 갔을 때는 그런 조건 없이 디뉴클리어레이션 한다. commit to denuclearization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그걸 하게 할 정도로 친문적인 성격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회담도 원포인트 판문각에서 연결해준 통일각 연결한 회담 때문에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평양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뭐 어쩌고 하다가 저 친구는 하여간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발사도 안 하고 하는 모라토리엄 상태를 주고 오다가 하노이까지 왔습니다. 하노이도 뭐 어쩌고 하더니만 딱 트럼프가 하노이 쪽으로 모니까 또 글로 가더라고요. 질질 끌려왔죠. 어떻게 보면 끌려온 건데 본인은 아니라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큰 쇼를 만들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오는 것까지 해서 했는데 거기서 엎어치고 매치고 완전 당했으니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낭패감이 굉장할 겁니다. 그 김정은. 그래서 저 친구 하노이에서 드러난 걸 보니까 속도 안 좋아서 따뜻한 뜨신 물을 마시고 손금도 노출되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그 손바닥 보이고 손 흔들 때 그 차에 차문을 내렸잖아요. 유리창을. 그거 찍은 사람들에 따르면 아 이거 방탄유리 아니구나. 마흐바흐 그 벤츠차가 방탄차가 아니구나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많은 게 드러났죠. 그 다음에 막 마지막에 트럼프가 너 하고 갔을 때 최선희가 쫓아와서 아니요 우리 위원장님이 뭐 받겠답니다 뭐 이런 다급함도 보이고 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할 때 고려 말에 보게 되면 우왕, 창왕, 조선도 뭐 고종, 순종, 신라도 보게 되면 마지막 경순왕 이럴 때 보면 왕들이 좀 이렇게 약하고 왔다 휘둘리거든요. 분명히 북한에서도 하노이 가지 말라, 트럼프 속지 마라, 문 대통령 정부 믿지 말라 하는 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렇게 동생을 보내고 갔던 거에 대한 책임을 묻으려고 하는 세력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 김정은 친구가 보게 되면은 옛날 그 미국 농구 선수도 불러갖고 같이 농구도 하고 농구하는 사진도 찍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바보짓이죠. 원래 그렇게 해서 공작이 시작되는 건데. 계로왕이 백제의 계로왕이 대패를 당해서 자기 죽음을 당할 때 고구려에서 보낸 중 도렴인가요? 그 친구가 와갖고 바둑을 뛰면서 쫙 긴장을 풀게. 원래 놀이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문화를 동경하는 트럼프, 김정은의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서 미국 농구 선수를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미국 대통령까지 만났고 그 중간에 문 대통령이 상당히 헌신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더 쉽게 따라 나왔다가 지금 된통 당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가 정말 음력 지금부터 시작되는 음력 2월 다음 3월 달에 뭐 잘못될지 아니면 음력 5, 6월에 잘못될지 아니면 권력을 잃을지 참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직도 그 예언들 바뀌지 않았냐고. 뭐 별로 바뀐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무속인과 예술인들의 경쟁력이 얼마나 센지. 94년도에는 하늘로 빛이 솟았는데 2019년에도 과연 그런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해서 한번 국가정책을 만들고 기업정책도 만들고 경제정책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